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25일 수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죠.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 다음 주 월요일에 구형이 나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선고 결과가 중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사활을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법부 판사들을 겨냥한 회유 그리고 협박, 이 양갈래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협박보다는 회유하는데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심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판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당근들을 막 던지는 그 모습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인을 1심 선고를 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3명의 판사 여기서 위정교사 선고를 하죠. 그리고 형사 34부 여기서는 한성진 부장판사와 또 2명의 배석판사 이 판사들이 이 선거법 관련 1심 선고를 합니다. 이 2개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6명의 판사를 겨냥을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어떤 당근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사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환심을 사기 위한 이 법안 같은 것을 발의를 하고 하면은 이 판사들이 6명의 판사들이 압박을 받겠죠. 주변 판사들에게서. 자, 이재명이 우리 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 또 이재명이겠죠. 뭐 무죄, 선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판사 사회에서 그걸 노리고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이재명부터 징역 2년형 구형을 받고 나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판사들을 향해서 구애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판사들에 대해서 뭐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재명은 최후 진술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한성진 부장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당근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하나 당근이 투여된 것이 일단 크게 2개가 투여가 됐습니다. 판사 회유를 위해서. 자, 첫 번째 당근은 뭐냐? 법 왜곡죄라는 것을 발의를 했죠. 대장동 변호사였던 검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대장동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 법 왜곡죄가 원래는 그러니까 법 왜곡죄 내용은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할 때 법을 뭐 잘못 적용을 하면은 그 검사나 판사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대상을 판사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징역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죠. 그때 이 민주당에서 그 판사를 겨냥을 해서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판사를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장동 저승사자라는 신진우 부장판사를 겨냥을 해서 판사를 겨냥해서 법 왜곡죄 이야기를 했고 또 아침에 제가 조간 딱 볼 시간에 전에 들었다시피 법 왜곡죄가 독일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독일도 법 왜곡죄의 대표적 사례는 판사를 겨냥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 2차 대전 나치에 부역했던 판사들 그리고 공산 정권인 동독 정부에 부역했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 왜곡죄를 적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판사를 겨냥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민주당도 신진우 부장판사를 겨냥을 해서 법 왜곡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한 이 법안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이건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판사를 빼버렸습니다. 일단 뺐습니다.
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을 왜곡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 판사를 제외하고 오히려 검사만 법 왜곡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죠. 자, 이것이 결국은 이 당건이다. 판사 해유를 위한.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 당건, 두 번째 당건이 투하가 됐습니다. 법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두 번째 당건이 투하가 됐는데, 뭐냐면, 일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죠. 이것도 판사 환심 사기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판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그 로스쿨 제도가 2012년에 생긴 이후에 이 일정 부분 법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지만은 차츰차츰 10년 이상으로 변호사 경력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졌던 게 있죠. 자, 그런데 10년 이상 이렇게 하니까는 10년 이상, 그러니까 문턱을 높이는 건 거죠. 계속 높이는 거죠. 판사가 되기 위한 문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 이 판사가 되는 사람이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는 수건입니다. 이것을 좀 문턱을 낮추는 거. 지금대로 5년 경력만 있으면 그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지 판사가 많이 들어와야지 일손이 또 좀 분담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 10년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이 판사들이 중요한 한 사람의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사회 경력이, 법적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전처럼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 갔다 와서 우수한 성적이 갔다고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10년 이상, 이것은 민주당이 과거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과거에 이것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됐을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판사들의 그 수건 사업이죠. 경력 낮추는 게. 그 신임 판사로 임명되는 경력을 낮추는 게. 그런데 그 수건 사업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법사위, 정청래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바로 이 1심, 이재명 1심 판결 앞두고 통과를 시켰는데, 판사, 그러니까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오늘 정청래의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법조 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었는데, 이게 11년 만에 궤도 수정을 하게 됐다. 법조 일원화 제도가 그때 이제 채택이 되면서 로스쿨이 들었었죠. 이것은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고, 과거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을 알지 못한다. 이 비판이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이 됐었죠. 민주당 쪽 좌파에서 이것을 그때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는,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는 전체를 열어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현행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그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에는 최소 경력을 지금은 5년이지만 2025년 내년까지 7년, 2029년부터는 10년까지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죠. 뭐 2017년 앞으로도 계속 5년으로 유지. 자, 이것이 법원 판사들의 수건이었는데 그걸 해결해주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반대했던 것을 딱 하나, 이재명을 위해서죠. 자, 그래서 법조계는 최소 경력 5년 유지가 수건 사업이었고, 이것을 들어주면서 이제 판사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이거 대표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김용민도 그전에는 이 법안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최소 경력 5년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판사의 수건 사업을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자, 일단 당근 두 개, 큰 거 두 개가 투하됐죠. 하나는 이 말씀드린 대로
그 법 왜곡죄 판사들 일단 제외, 그리고 판사들의 수건 사업, 법조 경력 5년 유지, 최소 경력 5년 유지 두 가지를 이제 당근으로 투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법원에서 이런 것을 회유를 받아서 무죄를 하든지 아니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도록 형량을 막 낮추든지 이걸 이제 노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법관들이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판결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나오면은 1심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민주당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2심을 고등법원, 대법원을 회유하는 게 아니고 협박을 할 겁니다. 협박으로 급격히 돌아서겠죠. 그 방법은 뻔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1심 판사들을 협박을 했죠. 자, 그래서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서 그 판사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 좌표 찍기가 나올 것이고, 또 한동안 말이 나왔었던 검사 탄핵에 이어서 판사 탄핵, 이번에 그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 전부 다 탄핵, 이것도 추진할 것이고, 또 하나 이 법 왜곡죄에서 법 왜곡죄 아직 본회의 통과 안 했죠.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아니면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라도 얼마든지 법을 고칠 수 있으니까는 다수당으로서 거기다 또 판사를 집어넣을 겁니다. 일단 뺐던 판사, 또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에 판사도 집어넣겠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 최소 경력 5년 유지, 이것도 또 바꿔서 이것을 아예 또 폐기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안 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리면,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회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뜻대로, 이재명의 뜻대로 그 1심이 안 나올 경우에는 다시 협박으로 급선회한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뻔한 수순이죠. 자, 법원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를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